김동선 정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2020년 정책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은 주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실행력을 담보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안성시 비전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안성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시책 추진 평가 및 시민 제안 제도를 통한 참여 기능 강화로 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 분야는 보통교부세 증감이 심한 세익 구조에 대응하고자 여유자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국도비 사업 추가 발굴과 각종 공모 사업 참여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유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와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한 균형 발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19년도 주요 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 담당관 중점 사업입니다. 첫째, 평택 상수원 규제 해소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도 상생협력 추진단 및 정책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 노력으로 유전, 송탄, 치수장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 간 상대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도 상수원 관리 지역 지원 조례가 2019년 3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하류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체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이 개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민간정 정책협의체 1차 회의가 2019년 9월 18일 있었고 실무협의회 1회, 실무소협의회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정 실무협의회 2차 회의가 2020년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상수원 규제 해소 및 수질 개선 종합대책 용역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평택시 규제 개선 의지 불변 및 환경부 상수원 규제 해소의 부정적 입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규제 해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성 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 변화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중장기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연계 실천 가능한 미래 비전과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지역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여건 변화 전망,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있으며 2월 중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 중심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한 발전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신규 사업입니다. 분토 후평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보계면 분토 마을 및 미양면 후평 마을 자율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씩 총 10억이 소요되며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 마을의 지역 개선 사업 및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2020년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행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 향상 및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 평가로는 관과수 평가, 읍면동 평가가 있으며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간 평가와 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성과 우수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기획 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전략적인 국토비 확보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응모를 유도하고 선제적, 체계적 관리로 국토비 확보 및 시정 역접 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365일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모든 공모 문서는 기획팀 선남, 공남 실시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공모 사업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진 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표창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체계적 관리로 국토비 확보 및 시정 역점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 행정 활성화입니다. 아이디어 제안 채널의 다각화를 통하여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넓히고 조직 내 적극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접수부터 실시까지 체계적인 제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 실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안이 실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아이디어 창안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13쪽, 14쪽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 편성과 14쪽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용은 건전 재정운용으로 주민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점 시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2020년 본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238건 88억 원이 반영되었고 주민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3월 지역회의를 시작으로 4월 주민참여 예산 전체회의, 5월에는 주민참여 예산 워크숍을 운영하고 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 제안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 절차는 예산 편성 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빠짐없이 추진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중명 기초생활 거점 육종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여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범 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3중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마을 정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추진으로 3중면 지역의 세계적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LH에서 3년 소재지에 125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주택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심의 통과 후 10월부터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특색 있는 마을 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찾아가는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분야와 기업 규제 개선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규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들어서 처음 우리 이제는 의회가 184회 임시회가 이제 열리면서 우리 이제는 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제 보고받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정책기획 담당관 실인데 우리 안성에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 몸위로 따지면은 이제 머리 아닙니까? 나이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3페이지 보면은 안성시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가지고 아마 저희들한테 한번 준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뭐 전에 뭐 한번 줬죠. 우리 중장기 우리 로드맵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 한번 줬잖아 우리. 준 거 있는 것 같은데 2040 저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가 뭐. 저희가 안성 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예,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니까 우리 이제 동북권에 이제 좀 소외를 받는 거는 마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이제 동북권이 지금 이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수에 맞춰서 우리 로드맨 같은 뭐 2040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우리 지금 어떻게 꺼져간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북권 꺼져가는 우리 면 단위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2040년까지 거기에 대한 큰 틀이 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보는 거는 인구가 그냥 많이 이제 집중돼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표 관리 이런 거로 봐서는 좀 그쪽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장기적인 그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이제 평택 상수원 규제 해소 이거는 이따 뭐 이제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안성 비전 2040 중장기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역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여건 변화, 전망, 시민 인식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는 항시 우리 이제는 2019년도에도 제가 이제 업무 보거나 우리 이제 일반 회의 때 이제 얘기한 게 일죽 같은 지역 또 죽산 같은 지역 이런 데는 지금 죽산 같은 경우에는 봉업사지, 칠장사 용술호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이 좀 개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니에요, 거기가. 또 일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크게 나타나질 않지만은
지금 그 호국원이 10만 기요, 10만 기. 사람을 따지면 10만 분이요. 그러면 일단 그것도 인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호국원이 10만 기에다가 유토피아가 6만 기요. 우성공원이 6천 기요. 매장이 6천 기요. 6만 6천 기라고. 거기다 이제 서일농원이 있잖아. 서일농원. 지금 이제 우리 그 서부권에는 그 뭐지 여기? 그 옛날 한동 목장짜리 그 뭐 거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팜랜드인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잖아. 거기다가 우리 그 저 동북권에는 지금 우리 시지가 25만 평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 그 동북권 1, 2, 3주 한강 수계 쪽은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지금 저는 이제 청정 지역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상수 보은 서울시 분들 뭐 우리 안성도 뭐 팔당물 먹지만은 그분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그 1, 3주 일부는 지금 좀 굉장히 많은 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유동 인구가 한 150만 명도 넘어요. 저 1년에.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여기 그 우리 이제 동북권에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뭐 그 비전 같은 것도 좀 마련하고 그래야지 그냥 뭐 2040 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전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며칠 있다가 이제 보고한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도 좀 참가 좀 시키고 여러 무슨 방면으로 그 서로들 뭐 면이 골고루 이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안성 비전 2040 말고 우리 안성 비전 2030 우리는 처음에 우리 의원 될 때 그때도 그 2030 나왔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2030 해가지고 크게 뭐 우리가 발전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크게 따지다 보면 그냥 아트홀이 하나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좀 그 잘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잘들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전략적인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 적인데 나는 우리 그 모 과장님이 참 그 양반은 안성에 그런 분이 한 서너 명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 명퇴했는지 뭐 잠시 어떻게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도비 달라면 뭐 가서 그냥 뭐 어디야 서울에 가서도 그냥 뭐 잠도 자고 아침에 가서 그 집 가서 지켜 입기도 하고 만내려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면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신 분이요.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할 분들을 많이 우리 담당님께서 좀 우리 유능한 우리 그 젊은 직원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아이디어 좋은 걸 좀 받고 이래가지고 서로 뭐 우리 시하고 또 이제 뭐 국회 시에서 못하는 거는 또 우리 이제 뭐 도에서 또 도에서 안 되는 뭐 국비 같은 거는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들 뭐 또 도에서 안 되는 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같은 분들 계시던 분들 찾아가서 같이 안성을 이렇게 예산 뭐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분이 최고지. 난 그런 분을 좀 발굴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누구라면 아시죠, 하여간. 예. 예. 그런 분이 하여간 뭐 어떻게 뭐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안성이 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딴 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안성 우리 공무원님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에다가 혼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일이 하고 뭐든 뭐 인허가 같은 것도 제일 느리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해다가 잘못하면 혼나걸랑. 아니 잘못해도 혼나는 게 아니라 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뭐 열심히 해다가 뭐 잘못한 게 뭐 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가산점을 또 뭐 그런 분들도 좀 준다든지 그냥 계속 그냥 그런 분들 가산점 주고 뭐 진급에 누락해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할라래 안 할라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고
그냥 한 달 근무하면 월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안성이 그런 게 이제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도 변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잘 하여간 뭐 우리 저 공무원님들도 변환되는 것도 2040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분들이 변해야지 또 2040도 잘 추진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 안성이 우리 뭐 옛날에는 무슨 뭐 3대 시장 해가지고 지금 뭐 옛날 우리 안성 같은 데는 안성읍이면은 용인 같은데 이 저기 저 평택은 읍도 안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안성읍하고 내가 알기로는 장원읍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한강 소개 때문에 지금까지 장원도 맨날 그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 하여간 잘 좀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좀 개발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올해는 저 한 해는 좋은 소식만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예, 일단 7조 평택 상수원 규제에서 지속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서 정책 협의체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책 협의체 밑에 지금 실무소협의 3회가 지금 운영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산하의 세부 그 정책 협의를 위한 조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 이제 좀 규모를 좀 네, 작게 줄여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소 협의회는 과장급이 참석을 하고 네. 이제 그 실무협의회는 국장급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 개선 종합 대책 용역이 6월까지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 협의체 구성 운영되어지면서 이전 상황하고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 그 용역이 끝나기 전에 네. 그 이제 어떤 뭐 그 수질 개선 용역이 끝나기 전에 수질 개선이 먼저가 아니고 네. 규제 해소가 먼저다 하니까 좀 그 전에 그 경기도 평택, 용인, 안성시 이렇게 그 관련 기관에서 규제를 해소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규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MOU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용인이나 경기도나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성시의 뭐 계속되는 의지였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여튼 이제 실현되어지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금 MOU 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택고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튼 규제 해소 방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는 일단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평택호 수질 개선 그 이전이라도 여튼 요 부분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실질적인 MOU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다가 그 수도법 시행령에 그 수도 시설이 양개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 그 도지사가 그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기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꼭 이제 그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원론적으로다가 그게 도지사가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환경부 의견이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 고문 변호사들 자문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지껏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평택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 평택에서 고집은 부리지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고, 도에서 그런 쪽으로 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의회로다가 빠른 시일 내에도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동안은 평택시가 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예. 것으로 여튼 이제 알고 있다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저도 여튼 뭐 봤습니다만 그 수도법 시행령 여튼 따라서 뭐 경기도시사가 여튼 직권으로 그 해제나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여튼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환경부에 직접 질의해서 공문으로 여튼 답신을 받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 쪽 이제 그러니까 그 질의를 할 때 네. 이제 질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까지도 그 먹는 물이 이제 평택 시민이 먹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구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 이제 그 시민이 문구만 가지고 법률 조항만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했었던 거고 환경부에서. 아니 일단 지금 그 언론사에서 여튼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여튼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했던 뭔가 그 매듭 하나가 여튼 이제 그 풀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담당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과의 공식 답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김학용 현 국회의원께서도 조정안을 지금 발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천 취수장을 폐쇄하고 송탄 같은 경우에 강변 여가수를 통해 갖고 상수원 그 기본 용수를 2배로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걸로 지금 조정안을 나름대로 그 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유천 송탄 동시 해제가 기본 입장입니다. 그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재는 뭐 SK가 또 이제 불거져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안성시와 용인시가 같이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 같은 입장에서 대응을 해나가면서 여지껏 해왔는데 그 이제 유천을 해제를 하고 대신에 강변 여가수로 해서 송탄 쪽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좀 줄이자라는 거는 또 이제 용인 쪽에서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용인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또 이제 안성시하고 용인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안성시의 입장은 그 동시 다 해제가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아니 현재 여튼 그 안성시 국회의원이시고 이제 환노위 위원장님이어서 이제 조정안을 발표하셨을 때는 그동안 안성시와 뭔가 이렇게 그 조정안에 대한 이렇게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본 입장이 또 일부 조정안으로 변경되어지는 상황은 혹이 아닌가 해갖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기본 입장에는 여튼 불변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이거 되게 용역 발주를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안정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사에다가만 맡겨가지고서는 좀 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희 이제 공무원 TF팀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항들도 용역회사에 좀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하신 것처럼 이제 의원님들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은 또 각 지역을 대표해서 각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면담도 추진을 하고 시민들 상대로 의식 조사라든가 시민들의 바람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저희 공무원 뭐 읍면동장이라든가 국가장들이라든가 용역회사 책임 연구원들이 다 면담을 일일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무원 생각, 의원님들 생각, 시민들 생각이 다 용역에 반영돼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 분야별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책계획 담당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성시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전달을 잘 해가지고 이런 그 뜻이 2040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서부권에는 뭐 공도 양성 뭐 그다음에 원곡 그리고 뭐 이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볼 때 서부권은 사실 지금 굉장히 산업단지라든가 공공주택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한강수계 때문에 산업단지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중면에 우리 공공주택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을 좀 늘려서 이런 공공주택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인구를 그쪽에 지금 계속 줄어들고 학교도 폐교 위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구 증가 측면에서 또 동부권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농공산업단지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의 조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2040 계획에 좀 반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박상순 의원께서 평택 상수원 규제 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지금 용인하고 평택하고 또 우리 안성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저는 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해소됐을 때 우리 이쪽 유천 치수장하고 그다음에 송탄 치수적 그 주변 그 규제 해소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쪽을 발전을 시킬 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좀 이렇게 이번에 연구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2040 계획에 좀 이렇게 계획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지금은 균형 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번 2040 계획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정책계획 담당관실에서 또 TF팀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이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 고3 저수지 SK 하이닉스 그 방류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일단 그 주무부서는 지금 정책기획 담당관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주무팀이라든가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지역 주민이 딱 누구다 해서 이렇게 통화가 될 수 있게끔요. 왜냐면 이제 혼선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정책기획 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 증가가 없습니다. 안성에서 가장 적은 면이고, 이제 제가 항상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가 살아야 그 지역이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3이 이제 또 이제 그 스마트 IC도 생기고 그 호재가 있으니까 좀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데서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좀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같은 걸 잘 해서 500세대 아파트만 계획이 돼도 거기에 그 유입되는 인구만 가져도 초등학교는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동면 사례에서도 봤었고, 근데 이제 지역 주민께서는 이제 아직까지 외부에서 와서 그 학교의 명맥을 잇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어차피 원주민들이 이제 뭐 출산을 해서 그 학교가 유지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앞서가도 뭐 계획하고 그 시행되기까지 과정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고3면이 타 면보다 너무 뒤처지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좀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좀 머리 아프시겠네요. 저는 그 16페이지에 보면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3중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보면은 고3면에 위치한 면사무소 앞에 위치한 그 공공주택 사업에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빨리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LH의 생각은 상당히 좀 그 부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의지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시에서 자꾸 더 분담을 하라고 계속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좀 사업 의지가 좀 떨어져서 저희도 계속해서 좀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냥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고 있지만 좀 그래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결론은. 일단은 그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좀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주민들하고 그 상의도 하고 했는데, 또 부지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 또 이제 이런 그 이제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 부지는 또 이제 그 토지 지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또 안 맞는다라는 게 이제 LH의 생각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그 LH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3년이 지금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지만 하나의 방법이 전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던 거고 만약에 안 될 때는 그 다른 사례들을 또 찾아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그 설명회도 하고 해서 좀 뭔가 좀 결론을 좀 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업이 그냥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예. 상황이지만 이 그 담당 부서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순 의원님. 네. 주민 참여 예산제 좀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도의 운영의 내실화를 지금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성과 진단과 내실화 부분은 어떤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이게 그 주민 참여의 그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주민 참여 실질적인 참여가 되려면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가장 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제 2020년도에 반영된 게 238건에 88억이 이제 주민들이 그 건의한 제안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활성화되려면 경기도처럼 경기도 이제 500억 가지고 2020년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처음 그 계획부터 뭐 집행까지 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마지막 그 주민 참여에 나갈 그런 그 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의회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뭐 단체장님의 의지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2020년도는 일단은 그 뭐 2019년도에 했던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출발은 했습니다만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그 2019년 성과보고에 보니까 연구회가 지난해 처음 그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 거였죠? 연구회 1회 개최했던데요. 예. 여기 연구회에서 뭐가 논의가 혹시 됐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도 이번에 조금 다시 관련 조례하고 법을 찾아보다가 처음 저도 찾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여튼 그 우리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산서에 첨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 조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련 조례는 임의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본 예산이 됐든 보면은 이 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주민 의견 수렴된 내용과 정책과 예산 부분에 대한 첨부 파일이 지금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지금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어요. 2020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련 조례도 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연구회를 왜 여쭤봤냐면 우리 조례상 이제 연구회가
실제 이제 이 제도 운영의 전반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집중 토론이나 대안 모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작은 단위의 연구 조직인 것이거든요. 불구하고 지금 연구회가 조직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 제도의 그동안 이행 과정에 대한 이게 2015년이었나요? 제도 도입된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안성시가 일찌감치 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체감되어지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와 있고,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스템적으로 뭘 개선을 해갖고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 내에서 한번 걸러지면서 좀 이렇게 논의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갖고 지금 연구회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연구회가 조직이 됐다고 하니까 좀 자발적으로 그런 논의가 지금 생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지금 전체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직 체계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골과는 전 지역회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여튼 이제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걸림막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지역회의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를 어떻게 조금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내용을 좀 강화하고 좀 그 내실을 기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좀 개선책이 예. 곧바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방 보조금 총 한도액 이번에 2020년 실링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258억입니다. 258억이요.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236억. 전년도가 236억이었나요? 예. 지금 본 예산에 그 얼마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219억. 219억이요. 예. 제가 저번에 39억 정도 좀 실링해서 좀 지금 한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저번에 지금 올해 본 예산을 제가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당연히 원칙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것들이죠? 그거를 원칙을 보조금 심의의 그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게 이제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은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된다라는 거, 무슨 뭐 그 종교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조금에서 이제 특별한 법에 있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 아니, 뭐 그런 말씀하시. 아니 그런 걸 그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조금 신청이 계속 제가 좀 확대되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여튼 관행적인 지원을 조금 이제 삼가하는 예. 것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0년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신규 예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부분 그 전액 삭감되어진 해서 여튼 그 올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 2020년 보조금 심의만큼은 그 전에는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 네. 전까지는. 네. 왜냐하면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뭐 1년 이상 한 실적이 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의 의뢰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는 그 우리가 성과평가해서 점수에 미달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예 이제 보조금 그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신규 하는 거 아마 2020년도가 가장 많이 신규 사업을 반영했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새로운 사업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지껏 했던 것 중에서 그 성과가 미미하다든가 성과평가에서 60점 미만 사업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보조금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시지만 그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기관으로부터 여튼 받아갖고 시행하던 사업을 이번에 여튼 보조금을 여튼 신청한 사례였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보면은 신규 사업은 되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기존의 여튼 다른 자금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원되어졌던 자금으로 집행되어졌던 것이 여튼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여튼 이제 새롭게 그 편성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적지 않게 이번에 지금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관리 체계 부분을 좀 새롭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성과 평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여튼 그 성과 자체가 미흡할 경우에는 이제 삭감이나 아니면은 뭐 그 보조금의 여튼 지원 중단 조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이외에 더불어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여튼 이게 그 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좀 이렇게 그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본 예산 편성하면서는 조금 나름대로 그 일부 수정안 올라온 걸 보면 이제 신규 예산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을 좀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편의주의적인 좀 발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도는 그야말로 더 그 전에 비해서 예,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좀 그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꼭 필요한 보조금은 예, 반영이 되고 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삭감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좀 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금 집중되어지는 편향성도 조금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 문턱을 낮춘다는 입장에서는 신규 단체의 진입을 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단체별로 여튼 그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공모 사업의 개수를 뭐 이렇게 일정 정도로 제한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좀 다양한 방법이 좀 모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려우니까 보통 배치 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전 그거에 적극적으로 뭐 반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쉽게 한 예로 팜랜드의 코스모스 축제랑 안성천의 코스모스랑 그걸 해놓다면 담당한 교수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구경을 하러? 이제 금강면에서 하시는 아니야, 그냥 보통적으로 안성천에다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외부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거는 안성 시민들이 간다고 하면. 팜랜드를 더 가겠죠. 그러니까 예. 그 근본적인 거를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막 어떤 게 여기가 잘 되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자 뭐 하자 하는 예. 사업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거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당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시작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비 따오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업인데,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물론 사업 계획서도 이분들이 다 내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다 처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참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이분들도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문의를 하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끝내버리니까 이분들이 되게 집행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물론 바쁘고 힘드시고 어려운 거는 많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데까지 성공적으로 이게 끌어낼 수 있는 걸 좀 찾으셔가지고 더 자주 만나시고 더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이런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찾아가 주시고 좀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예, 잘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 이학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